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예, 요즘 아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아마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에,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흔히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현대적인 의료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항생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류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는 그러면 어떠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염병 자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염병과의 사투 과정이 우리 그 조상님들의 기록이나 이런 데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마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조선왕조실록 중종 19년에 1524년 7월 7일 7월 7일에 이런 기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용천에 여역이 치열해 갖고 죽은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보고를 뒤이어서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은 이 추세가 꺼지질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역으로 죽은 용천군 사람이 600명이고 나중에 보니까 의주 철산에도 이미 이 병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는 서방 백성이라는 게 우리 북쪽 조선 시대의 북쪽 경계가 되겠죠. 평안도 쪽 경계가 될 텐데 여연 무창에서 야인을 쫓을 때에 죽은 사람이 워낙 많은데 이제 다시 이러함으로 변방의 일이 더욱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자취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용천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게 압록강이고요. 요게 압록강이고 이쪽은 이제 중국 땅이 되겠죠. 용천에서 시작이 돼갖고 주변 여러 고을에서 이제 해당하는 그 전염병이 확인이 되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보고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 이제 평안북도 북쪽 끝 중국과의 경계가 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압록강 부분이 되겠고요. 요 책문이 명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사이에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공지가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지에는 여진족들이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하고 명나라 사이에는 여진족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을 하는 그런 빈 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빈 땅이 압록강부터 시작해갖고 두만강까지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시각이고요. 이런 기록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가 되기 전에 녹둔도 전투라는 걸 하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북방에 있는 일종의 프론티어죠. 프론티어에 존재하는 말하자면은 근거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이제 이곳에 존재했던 건데 여기를 이제 여진족들이 쳐들어와서 여진족을 격퇴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녹둔도 안에서 농사를 짓는 일반 백성들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두만강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압록강 인근까지 폭넓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과연 이 전염병 자체가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건지 아니면은 만주족 사이에서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던 것이 여진족 사이에서 폭넓게 퍼져 있던 것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쪽 기록을 봤는데 그 중종 연간에 중국에서 뚜렷한 큰 전염병 기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만주 지역에서 유행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것인지는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그 초중기의 전염병의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전염병들이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중국 쪽 특히 그 압록강 유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 마치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국가 간의 교류가 대부분 항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로로 들어왔겠죠. 여기서 발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다 육로 아니면 수로였기 때문에 수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안도 말고 황해도 인근에서 시작을 해갖고 주변으로 퍼져 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평안도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 경우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사론 39호에 실린 이경록 선생의 조선 중종 19, 20년의 전염병 창궐과 그 대응이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가장 초기에 8월까지 있었던 전염병 발생 지역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의주, 삭주, 구성, 용천, 철산, 곽산. 근데 흥미롭게도 요 지역이 옛날 고려시대 때 강동육지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 지역하고 거의 뭐 방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쪽 압록강 너머에서 전염병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경로는 대개 이 교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동여지도 같은 데 보시면 이 각 고을과 고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다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길하고 길이 경로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길과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존재하고 그 통로의 일정 대략 어느 정도를 걸으면 된다는 것을 이제 표시한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 아니겠습니까? 요 경로 따라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경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보면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안도 쪽이 전부 감염이 심해졌다가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그 흘러내려오는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모양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중종대 19년과 20년의 기록을 보면 그 부분이 간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 19년 7월 25일의 기록을 보면 평안도에 워낙 많이 죽어서 여역으로 무려 1,800명이 죽었다. 근데 이제 조정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도 있지만은 또 하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진족하고 사이에 지금 계속 갈등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면은 이 그 땅이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이제 여진족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막아야 되고 하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하삼도 쪽에서 하삼도라는 게 이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계속 뽑아서 이 질병이 발생해 있는 지역에다 계속 이주를 시키자는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어느 정도로 관철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조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전염병 발생 기록을 보면은 조선왕조가 아무래도 좀 지금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고 잘 정비된 행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을 것 같지만은 실제 기록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할 수 있는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뭐 사람들을 계속 이주를 시키는 거 이런 건 뭐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의원을 내려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찬 벽원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런 여역이 생겼을 때,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계속 찍어내가지고 그 발생한 지역에다 내려보냅니다. 그 기록이 이제 보이거든요. 요 사진은 제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한 달 전쯤에 전시회를 했을 때 촬영해 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5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전염병이라는 거는 다른 질병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뭐 통제가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서양에서도 이제 통제되기 시작했던 것은 항생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의지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당시로서는 가장 리저너블한 이성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전통 의료의 방식을 썼을 때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할 거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역병을 제약을 막아주는 부적 목판 이런 걸 목판을 대량 생산을 했겠죠. 이걸 가지고 부적을 이런 걸 뿌리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같은 전시회에서 제가 촬영해 온 것이고 또 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단 이거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그 왕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급 관리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지방 행정관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고을마다 있기도 하고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있었고요. 이 여단에 가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원기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당시로서는 뭐 유효한 방어수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전염병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시고 국가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을 때 그 동원할 수 있는 그 수단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이미 뭐 피해를 보신 분들 다 보시고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신 후에 끝이 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이런 역사 기록을 보고서도 많이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조상님들도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